내 목숨과 이 여인의 전 재산이 걸렸어. 이 소금 250가마를 사지 않겠다면 우린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요. 빈털터리 거상과 과부가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 기막힌 상술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황금빛 기운이 넘치는 곳 황금여담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 큰 길목에 자리한 객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객주란 여관이면서 동시에 창고이고 상인들의 거래를 중개하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보부상과 행상들이 드나들며 온갖 물건과 소문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객주의 주인은 소월이라는 32의 과부였습니다. 소월의 미모는 복사꽃이 지는 봄날의 석양처럼 붉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날카로우면서도 너그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객주 마루, 술에 취한 보부상 김서방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님, 오늘 술값은 2냥입니다. 아이고, 주모. 오늘은 외상으로 하고 다음에 2번 내지 뭐. 후후, 그 다음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지난달 외상이 이미 은단냥인데 오늘까지 합하면 7냥입니다. 에이, 주모도 참. 단골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쓰나? 야박한 건 제가 아니라 김서방님 주머니 아닙니까? 물탄 술이라 못 내시겠다면 관아에 가서 술독을 검사해 볼까요? 아니면 김서방님 진보다리에 숨겨둔 밀수 인삼부터 검사해 볼까요? 주모가 농담도 잘하시네. 내가 언제 돈 안 낸다 했소? 여기 있소. 여기. 소월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객주를 운영하다 급사했을 때 시댁에서는 객주를 팔고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객주를 꾸려가겠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사를 1년 안에 망할 게다. 하지만 소월은 해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장부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월은 객주 마루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입은 단양 3전. 나쁘지 않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구나. 오늘 밤은 손님이 없겠네. 소월이 장부를 덮으려는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저기다. 저기 뛰어간다. 뭐지? 도둑이라도 쫓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객주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 뛰어들어왔다기보다는 굴러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헉헉. 소월이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38쯤 되어 보이는 나이. 키는 크고 체격은 건장했으나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었고 신발은 한 짝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진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피가 흐르는 상처도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살려주시오. 혹시 도둑에게 쫓기시는 건가요? 아니오, 빚쟁이들이오. 숨을 곳이 필요하오. 제발 숨을 곳을 알려주시오.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개자식 어디 갔어? 저리로 숨으시오. 빨리. 소월이 이담을 부엌 쪽 창고로 밀어 넣었습니다. 곧 빚쟁이 2명이 객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오지 않았소? 글쎄요. 저는 혼자 장부만 보고 있었는데요. 거짓말 마시오. 분명 이 근처로 들어왔는데. 제 객주를 수색하시려면 관가의 허가증을 가져오세요. 멋대로 들어오시면 제가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셋, 가자. 빚쟁이들이 나갔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객주. 소월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이담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앉으시죠. 얼굴에 상처가 있으시니 물이라도 떠오겠습니다. 소월이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담이 얼굴을 닦았습니다. 진흙이 벗겨지자 깊게 패인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드러났습니다.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신다 하셨지요? 예, 얼마나 되는 빚입니까? 은 3,000냥입니다. 소월이 놀라 이담을 보았습니다. 은 3,000냥이면 이 객주를 3개는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많은 빚을 어찌하여 지게 되셨습니까? 장사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장사를요? 소월은 이담에게 뜨거운 국밥을 내왔습니다. 이담이 국밥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3년 만에 처음 받아봅니다. 드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그 지경까지 되셨습니까? 이담이 국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거상이라니요? 제 상호는 담상회였습니다. 무명, 목화, 소금, 철물 등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 없었지요. 그런 분이 어찌하여 동업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최판서의 아들 최창만이라는 자를. 이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창만은 제 절친이었습니다. 함께 한양 유기전을 누비며 장사를 배웠지요. 허나 그 자가 담상회의 돈으로 몰래 투기를 했습니다. 인삼 투기였지요. 투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인삼값이 폭락하여 은 5,000냥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가 상회 돈을 횡령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그럼 나리께서는 억울하게 최창만의 아버지는 판서입니다. 관가는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상회는 문을 닫았고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으며 집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담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년 동안 도망다니며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겨우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오늘도 한양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모님께 폐만 끼치고 이제 곧 떠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손으려. 예, 이담이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월이 이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 손주판을 많이 튕기신 손입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20년 장사를 했다던 저희 죽은 남편 손이 이러했거든요. 소월이 이담의 손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 여기 굳은 살, 붓을 많이 쥐신 흔적입니다. 장부 쓰느라 생긴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 소월이 이담의 허리춤을 가리켰습니다. 남루하시지만 허리춤 주머니만큼은 한양 유기전 포목상들이 쓰는 고급품입니다. 주모께서 어찌 그것까지. 제가 비록 시골 객주 주인이지만 눈썰미 하나는 귀신 같거든요. 이담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진짜 거상이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이제는 아닙니다. 아니, 아직도 거상입니다. 손을 보니 알겠습니다. 나리께서는 장사를 숨쉬듯 하셨던 분입니다. 소월이 이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손, 아직 쓸만해 보입니다. 주모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방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뇨? 사흘 동안 제 객주에서 일해 주십시오. 일이라뇨? 장부 정리, 물건 정리, 손님 응대. 그런 일들입니다.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입니다.
소월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담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월이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아, 이름이 무엇이십니까? 이담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저는 소월입니다. 소월. 자, 이제 쉬시죠.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소월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이담이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여인이로구나. 거지 같은 나를 왜 믿는 것일까? 소월이 이담을 방에 안내한 후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저랬을까? 모르는 사람을 덜컥 들였네. 소월이 부채로 얼굴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저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절망과 오기가 섞인 아직 꺾이지 않은 눈빛. 소월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객주를 더 크게 만들어줄 하늘이 보낸 사람은 아닐까? 소월이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내가 무슨 꿈을 꾸는 거야.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지, 뭐. 하지만 소월의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담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따뜻한 방에서 자는구나. 이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여인은 왜 나를 믿어준 것일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담이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이 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 이담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월, 당신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소. 반드시 보답하겠소.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한거지 같은 사내와 과부 주인의 만남. 그것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상단의 시작이 될 줄은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담은 일찍 일어나 객주 마루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해가 막 떴을 뿐인데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일을 해야지요. 아침은 드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럼 함께 들지요. 제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담이 국밥을 먹으며 객주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모,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서안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라뇨? 장부가 어제 슬쩍 보니 좀 엉망이었습니다. 소월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그게 제가 장부는 좀 약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담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뒤섞여 있었고, 날짜별로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담은 붓을 들고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경이 지나자 깔끔하게 정리된 장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왼쪽, 지출은 오른쪽, 날짜별로 정확하게 나뉘어 있었고 월별 합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이담날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장사꾼이라면 장부 정리는 숨 쉬듯 해야 합니다. 이담날이 혹시 어디서 장사를 배우셨습니까?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냥 여기저기서 배웠습니다. 이담이 장부를 넘기다가 숫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주모, 이것 좀 보시죠. 무엇입니까? 지난달 수입이 은 100냥, 지출이 은 50냥입니다. 그럼 이익이 은 50냥인데 문제는 여기 창고 사용료입니다. 은 2냥을 받으셨는데 시세로 따지면 너무 쌉니다. 그렇습니까? 한양 같으면 은단냥은 받을 터인데 은 2냥만 받으시니 주모께서는 돈을 너무 싸게 받으십니다. 하나 장사꾼들이 힘들어 보여서. 인정은 인정이고 장사는 장사입니다. 적정한 값을 받아야 객주도 유지되고 더 좋은 친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지요. 오후가 되자 객주의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보부상 하나가 큰 보따리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주모, 무명 열필 좀 맡아주시오. 사흘 후에 찾아가겠소. 좋습니다. 창고 사용료는 은 5전입니다. 이담이 그 보따리를 들어 창고로 옮기며 무명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보부상이 나간 후 소월이 물었습니다. 이담 날이 무엇을 그리 자세히 보셨습니까? 저 무명, 상급품입니다. 상급품이라뇨? 전주산 최상급 무명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한 필의 은 성냥은 하는 물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무명만 20년 다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압니다. 오래 촘촘함, 염색 상태, 그리고 전주 특유의 냄새까지. 그럼 저 보부상이 가지고 온 무명 열필이면 은 30냥어치로구나. 그렇습니다. 이담 날이 그럼 저 보부상이 무명을 팔려고 하면 어디서 팔아야 할까요? 한양입니다. 한양 6.2전 포목상에 팔면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양까지 가는 길은 비용은 여기서 한양까지 사흘 길. 수레 한 대 빌리는 비용 은 2냥. 통행료 은 1냥. 식비 은 5천. 합은 성냥 5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머릿속에 주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장사꾼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소월이 이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담 나리. 네. 나리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거상이셨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아니, 아직도 거상입니다. 해가 저물고 객주가 한산해졌습니다. 소월과 이담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담 날이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실 건가요? 그래야겠습니다. 더 머물다간 주모님께도 해가 될지 모르니. 소월이 품에서 은단량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담 나리가 사흘 동안 일한 값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갚으려고. 엉망이었던 장부가 살아났고 창고의 재고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당한 대가이니 받으세요. 하지만 돈을 받기 싫으시면 제 제안을 들어주세요. 제안이라뇨? 저와 함께 장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객주라는 터전을 대고 이담 나리는 그 비상한 머리로 물건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이익은 정확히 반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주모, 나는 망한 장사꾼입니다. 한양에서 파산하고 역적으로 몰려 쫓겨난 놈이란 말입니다. 신용도 없고 돈도 없고 내 목엔 현상금까지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주모까지 위험해집니다. 이담 나이. 장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는 거지요. 전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비친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이 폐잔병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의 그 굳은 살 박힌 손을 믿습니다. 이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습니다. 정말요? 해보겠습니다. 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주모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달빛 객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모,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한양에서 쫓겨난 몸이라 내 이름을 내걸고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래를 트면 한양의 놈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 것입니다. 모든 거래는 달빛 객주와 주모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담나리가 뒤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이담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객주의 전 재산이 은 50냥. 이것으로는 큰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신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용이라뇨? 우리는 가진 돈이 없으니 먼저 사람들의 마음부터 사야 합니다. 마음을 산다고요? 보부상들에게 소액 외상을 주는 것입니다. 은 한 냥, 두 냥 정도. 하나 만약 돈을 떼먹고 도망가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소액인 것입니다. 잃어도 객주가 망하지 않을 정도의 돈. 하나 갚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용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신용이 나중에 은 1000냥보다 더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담과 소월은 객주를 찾는 가난한 보부상들에게 소액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한 보부상이 객주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주모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겠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은 한 냥만 내일 장이 서는데 목화 씨앗 살 돈이 딱 한 냥 모자라네. 이번 장만 넘기면 되는데. 소월이 이담을 보았습니다. 이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 한 냥 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자는? 이자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달 보름까지 반드시 갚으십시오. 이것은 돈거래가 아니라 신용거래입니다. 이 이자도 없이?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갚겠네. 근데 혀가 좀 짧으시네. 난들 어떻게 하겠소? 보름 후 보부상은 약속대로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보부상들에게 말했습니다. 달빛객주 주모는 신의가 있는 분이시다.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셨네. 정말이냐? 그렇네.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내 혀가 짧다고 놀리는 것 빼고 다 좋아. 달빛객주의 소문은 보부상들의 입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용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달빛객주 창고에 가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담이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첫 단계는 끝났습니다. 신용이라는 밭을 갈았으니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사는 정보전입니다. 돈이 다니는 길을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주모께서는 오늘부터 객주의 귀가 되어 주십시오. 귀라뇨?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웃으며 술을 따르고 안주를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정보를 캐내는 것입니다. 소월은 그날부터 객주의 귀가 되었습니다. 어머, 전주에서 오셨습니까? 요즘 그쪽은 농사가 잘 됐다던데 장사하실 만나시겠습니다. 말도 마시오, 주모. 목화가 내풍이라 무명값이 똥값이라오. 작년에 절반도 안 쳐준다니까요. 소월이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전주, 무명, 작년 대비 반값 폭락.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상인이 말했습니다. 한양은 난리도 아니야. 작년에 경상도 목화밭에 병이 들어서 무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값이 2배나 뛰었어. 또 오셨네요, 혀 짧은. 아이 참. 4명이 못 살 것 같아 주모 때문에. 소월이 또 기억했습니다. 한양, 무명, 작년 대비 2배 폭등. 그날 밤 두 사람은 장부를 펴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보십시오. 전주는 무명이 넘쳐서 똥값이고 한양은 없어서 금값입니다. 이 정보의 격차, 이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싸게 사서 한양에 비싸게 팔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담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전주 무명 한 필은 석냥, 한양 시세는 은 8냥, 운송비와 제반 비용을 빼도 한 필당 순이익이 은 2냥입니다. 그럼 100필을 거래한다면 순이익이 은 200냥입니다. 은 200냥. 소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주에서 무명 100피를 사려면 은 300냥이 필요한데 우리 전 재산은 고작 50냥뿐입니다. 그럼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야 합니까? 이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뇨? 돈 없이 물건을 사는 방법. 삼각 신용거래. 삼각 신용거래? 이담이 붓으로 종이 위에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맨 위에는 한양 김씨 포목상회, 왼쪽 아래는 전주 무명 도매상,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달빛 객주. 이것이 삼각 신용거래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자의 신용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어찌하는 것입니까? 첫째, 한양 포목상에게 가서 무명을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물건은 아직 없지만 계약서를 먼저 쓰는 것이지요. 물건도 없는데 사겠다고 할까요? 그래서 미끼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계약서를 들고 전주로 가는 것입니다. 전주 상인에게 그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라고요? 이 무명은 이미 한양거상이 사기로 했으니 대금은 확실하다. 그러니 나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아, 한양 거상의 신용을 담보로 전주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소월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방법이. 하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 이담 나리께서는 한양에 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모께서 가셔야 합니다. 제가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 한양 포목상을 설득하는 일을 주모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 저는 한양에 제 얼굴이 팔린 이상 관가에 잡히거나 최창만의 눈에 띄면 끝장입니다. 주모께서는 한양에서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여인이시지 않습니까? 주모께서 가서 단판을 짓고 오셔야 합니다. 소월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유기정 거상들은 늙은 여우들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주모, 아니 소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써드린 각본대로 완벽하게 연기하고 오십시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담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모 이번 거래가 성공하면 우리는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주모를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소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빛 객주의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 50냥으로 은 200냥을 만드는 모험. 성공하면 재기의 발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도박.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월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담이 써준 편지와 명함을 품에 안고 수레에 올랐습니다. 주모,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한양 6일 전 김씨 포목상회를 찾으십시오. 주인 이름은 김석균입니다. 그리고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담이 소월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각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소월이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장사는 연극입니다. 당당하게 연기하십시오. 수레가 출발하려 할 때 이담이 불렀습니다. 주모,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소월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후 소월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6일 전에 으리으리한 김씨포 목상회 앞. 소월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점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50대의 사내가 나왔습니다. 김석균이었습니다. 누구요? 시골 객주 주인이 나한테 돈벌이를 제안한다니. 기가 차서 나와봤소. 은단양. 지금 장난하오? 지금 시세가 은 8냥인데
은단량이라니 작물이 아닙니다. 작물이 아니고서야 그 가격이 나올 리가 없는데. 저희는 중간 상인 없이 전주 산지와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뺐습니다. 김석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계약서를 써주십시오. 한 달 뒤에 물건을 받으면 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으로요. 물건도 없이 계약서부터 쓰자. 그리고 대감님의 그 귀한 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건가?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고? 소월이 이담이 가르쳐준 대로 말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뭐라고? 대신 이익을 믿으십시오. 100필이면 은 300냥의 순이익이 앉은 자리에서 대감님께 떨어집니다. 계약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종이 한 장.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김석균이 소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배포 한 번 큰 여인이구먼. 어찌하시겠습니까? 김석균이 잠시 고민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좋아. 내 그깟 종이 한 장 써주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안 오면 자네 객주를 내가 접수하겠네.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김석균의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 소월은 그것을 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소월이 계약서를 들고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이담이 객주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모, 무사히 돌아오셨구려. 소월이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담이 계약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로 해내셨구려. 이담나리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모, 당신은 천하의 장사꾼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전주로 내려가 물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전주 무명 도매상 박대감의 상회. 한양 김씨 상회와 계약을 맺었다고? 박대감이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김대감 도장이 맞군. 하지만 자네들은 초면인데 내가 물건부터 덜컥 내주기는 좀 그렇네만. 이자는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은 10냥. 한 달 이자로는 섭섭지 않을 것입니다. 흠, 은 10냥이라. 조건은 좋은데? 그리고 여기 보증금입니다. 소월이 은 50냥을 꺼냈습니다. 저 이전 재산입니다. 박대감이 은을 받아들고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거래 성립일세. 무명 100필 내어주지. 거래는 성사되었고 꿈에 그리던 무명 백필이 수레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충청도 관문의 부패한 관리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설아! 짐 검사다! 통행증이 여기 있습니다. 무명 100필이라. 요즘 도적대가 많아서 호위비가 좀 올랐는데 말이야. 호위비라뇨? 규정대로라면 통행료가 은 10냥이지만 특별세가 붙어서 은 30냥을 내야겠어. 예? 은 30냥이라뇨?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법이다 싫으면 돌아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며칠 썩어보든가. 무명은 습기 차면 썩는 거 알지? 이건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관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도둑놈이라 했어? 소월이 황급히 이담을 말렸습니다. 이담나리 참으십시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한양 납기 일을 못 맞춥니다. 그럼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신용도 있습니다. 장사는 자존심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이담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말이 옳았습니다. 여기 있소. 이담은 피눈물을 머금고 은 30냥을 관리에게 바쳤습니다. 하하!
그렇지.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이지. 가도 좋아. 수레가 관문을 지나갔습니다. 이담의 주먹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담날이 손에서 피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월이 자신의 수건을 꺼내 이담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이담이 소월을 보았습니다. 주모는 참으로 강한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나리가 곁에 계시기에 강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명은 제 날짜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김대감은 약속대로 은 500냥을 내주었습니다. 하하, 정말로 해냈구먼. 전주산 최상급 무명이 많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사는 신용이지. 자네들 앞으로도 거래하세. 감사합니다. 객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셈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수입은 500냥, 전주 무명값 은 300냥, 이자은 10냥, 운송비은 10냥, 그리고 저망할 관리놈에게 뜯기는 30냥,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순이익은 150냥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소월이 이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의 맛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첫 거래의 성공, 은 50냥이 은 200냥이 되었습니다. 첫 거래의 성공 이후 달빛 객주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은 150냥의 종잣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모, 이번 달 순이익이 은 500냥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 소리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담 나리 덕분입니다. 나리가 오기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믿어준 주모 덕분입니다. 세상 천지에 파산한 도망자를 믿고 전 재산을 내어줄 여인은 없습니다. 소월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담 나리.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거리를 떠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고 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소월은 혼자 방에 앉아 고민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담 나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소월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소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월이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고, 나 미쳤나 봐. 32이나 먹은 과부가. 하지만 소월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월. 이담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인가 동업자인가 아니면 이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지. 나 같은 놈이 어찌 그녀에게. 나는 파산한 장사꾼,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현상금까지 걸린 몸. 이담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나 내가 다시 일어선다면,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설 수 있다면, 이담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렇다. 먼저 최창만에게 복수를 하고 내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담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소월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청혼하리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담 나리, 아침 드셨습니까? 아, 예, 주모는. 저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그때 보부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주모,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한양에서 빚쟁이들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 이담이라는 자를 찾는다고. 이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찾아왔구나. 이담 나리. 주모, 나는 떠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더 있으면 주모께 피해가 갑니다. 아니 됩니다. 나리께서 떠나시면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담이 소월을 보았습니다. 주모. 나도 당신이.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담과 소월의 사랑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때 최창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객주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흑발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최창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여기서 아주 깨가 쏟아지시는구만. 이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창만. 누구십니까? 남의 영업장에 흑발로 들어와서. 호, 이 계집은 또 누구야? 형님, 숨어 지낸다더니 이 예쁜 과부랑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소월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나하고만 이야기하자. 관계없다고? 형님이 여기서 지배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그럼 형님 재산도 압류 대상이지. 최창만이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 3,000냥? 형님이 한양에서 떼먹고 도망친 빈문서야. 이자까지 합쳐서. 그건 내 놈이 횡령한 돈이잖아. 내가 뒤집어 쓴 빚이고. 증거 있어? 이 문서엔 형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법적으로는 형님 빚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긴 내 가게예요. 이담이 최창만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일주일 주지. 은 3,000냥을 갚아라. 못 갚으면 이 객주는 경매로 넘어가고 형님은 관하로 끌려가 곤장을 맞을 거다. 이 예쁜 주모는 내가 첩으로 삼아줄 수도 있고. 하하! 최창만과 부하들이 떠난 후 객주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끝이다. 다 끝났어. 이담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주모까지 망쳤어. 이담 나리. 도망가시오, 주모. 나랑 엮이면 다 죽수. 소월이 이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담 나리. 도망 또 도망친다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내야? 그러고도 거상이야? 하나 은 3,000냥을 갚으면 되잖아요. 갚을 수 있겠소. 우리가 가진 돈은 고작은 500냥 뿐인데 일주일 안에 3,000냥을. 방법을 찾아요. 당신 머릿속에 있잖아요. 죽을 각오로 덤비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놈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요. 주모. 나리께서는 제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나리를 일으켜 세울 차례예요. 이담이 소월을 보았습니다. 소월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담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소.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담과 소월은 밤새 머리를 맞댔습니다. 새벽녘 이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소금이야. 소금이라뇨? 한양은 지금 소금 파동입니다. 귀족들이 사재기에서 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소. 반대로 경상도는 소금이 넘쳐나서 헐값이고, 경상도 소금 한 가마 은 10냥, 한양 시세은 20냥 이상. 그럼 차액이 은 10냥. 250가마를 사서 한양에 팔면 차익으로 은 2,500냥을 만들 수 있소. 우리 돈 500냥과 합치면 딱 3,000냥이오. 하나 250가마면 매입하는 데만 은 2,500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겐 500냥밖에 없는데. 그러니 또다시 신용을 빌려야 하오. 소금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전매품이오. 내가 가야 하오. 한양으로. 미쳤어요? 최창만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텐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요? 방법이 없소. 한양 소금 상단의 대행수는 내 얼굴을 아오. 내가 직접 가서 단판을 짓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은 2,500냥어치 보증을 서주지 않을 거요. 너무 위험해요. 이담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허가증과 보증을 받아오겠소. 꼭 살아서 돌아올 테니 날 믿어주시오. 소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하세요. 꼭 살아서 돌아온다고. 약속하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담은 소금 상인 조합의 수장 오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닷새입니다. 닷새만 주시면 경상도에서 최상급 소금을 가져와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 목숨! 파산한 장사치의 목숨이 2,500냥 가치가 있나? 그때 문이 열리며 최창만이 들어왔습니다. 오 대감님, 이 차가 바로 제 돈 3,000냥을 떼먹고 도망친 그놈입니다. 최창만! 여기서 또 사기를 치려 하니 당장 관아에 넘기시죠. 거짓말이오! 저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요! 시끄럽다. 내 상단의 사기꾼을 들릴 순 없지.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이담은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절망하며 오열하던 그때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구먼. 이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 김씨포 목상회의 김대감이었습니다. 대감님. 오대감에게 쫓겨나는 걸 봤네. 최창만 놈이 술을 썼더군. 살려주십시오, 대감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게. 내 자네를 왜 돕겠나? 자네가 불쌍해서. 아니네. 자네는 지난번 무명거래 때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켰어. 장사꾼에게 과거는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증명된 신용이지. 대감님. 내가 자네의 보증을 서겠네. 김대감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이담을 보증했습니다. 오대감과 최창만도 김대감의 보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허가증을 손에 넣은 이담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경상도로 달려가 소금 250가마를 확보했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되는 날 최창만은 광군들을 대동하고 객주 앞에 섰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었군. 일주일이 지났다. 약속대로 이 객주를 접수한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어! 그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내 돈 가져왔다! 저 멀리서 흑투성이가 된 이담이 술에 20대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이담 나리. 늦지 않았소. 다 끝났소. 최창만, 이럴 리가? 여기 있다. 원금 3,000냥의 이자까지 더러운 돈이니 썩 가져가라! 이담이 은 3,000냥이 든 자루를 최창만 앞에 내던졌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내 놈이 나를 얕본 게 실수다. 그때 김대감과 함께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창만, 이놈. 내 놈이 담상의 돈을 횡령하고 이담에게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관아의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증거가 여기 다 있다. 그렇습니다. 김대감은 최창만의 비리를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했으며 암행어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건 모함이야. 죄인 최창만을 포박하라! 최창만이 끌려간 후 소월이 이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담 나리. 주모. 소월이 이담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돌아오셨군요. 약속했지 않았소.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을 지는 객주마당. 이담은 김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늘이 도운 걸세. 그리고 자네 곁에 저런 훌륭한 동반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김대감이 소월을 보며 웃었습니다. 주모, 이 사람 잘 부탁하네. 예, 대감님 그리하지요. 그로부터 1년 후 비바람이 몰아치던 작은 객주는 조선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상단 달빛장회가 되었습니다. 주모, 이번 달 순이익은 은 2,000냥입니다. 어머나 2,000냥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진짜 부자 소리를 들어도 되겠소. 이게 다 이담 나리 덕분이에요. 아니요. 나를 믿어준 주모 덕분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이담이 소월을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주모. 아니, 소월. 내 이담 나리. 기억하오? 비 오던 그 밤. 어찌 있겠어요. 이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 정말이오? 예. 1000번이라도 예라고 대답하겠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달빛상의 마당에서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한양의 거상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하오. 감사하오. 김대감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하네. 자네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게.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결혼 축하하네. 이번에 보부상 회장 됐어. 아, 그 짧은 분 오셨네요. 미워, 주모 정말 미워. 혼례식 후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부인. 아니, 소월. 네, 서방님. 기억하오? 비 오던 그 밤. 거짓골을 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던 당신 모습을. 기억하죠. 그때 서방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호랑이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을. 그때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떠도는 장돌뱅이였을 거요. 아니에요. 서방님이 제 좁은 객주를 세상 밖으로 넓혀주신 거죠. 우린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었소. 그렇네요. 이담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소.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소?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가난한 장사꾼들에게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달빛상회의 정신은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지금 여러분 곁에는 당신을 믿어주는 소월 같은 혹은 이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여보, 네, 당신을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서방님.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믿음과 사랑의 힘, 그리고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